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직속기관의 국립국제교육원의 지금 연구원으로 운영을 있는 황은경입니다. 제가 2005년에 1학기 때 여기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는 건 굉장히 어센틱한 건데, 진정성이 있는 건데요. 제가 사실 학번은 영문과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테리어에서도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플과 토익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이 그때가 29였죠.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29때 그때 알고 보니 너무 잘하는 반에서 토플을 가르치게 됐는데 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근데 어떤 이렇게 빵꾸난 과목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2달 동안 가르치게 됐어요. 토플을. 너무 잘해서 되게 신기하다. 너무 잘한다 싶어가지고 제가 2시간 수업이면 거의 10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2달을 지나고 보니까 아차 싶었어요.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뭔가 싶었더니 미터니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라면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혹은 뉴질랜드, 영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잠깐 방학 때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저한테 토플을 듣고 간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이 하얘지는 거예요. 정말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혹시 아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정말 영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29 나이에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9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유학 가는 거야.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무슨 일 생기면 유학 가잖아요.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유학 가는 게 없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무슨 말이냐 너 29에 결혼을 해야지. 근데 정말 9수라는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내가 그동안 뭘 했던가. 사람들 말하면 오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춘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춘기를 맞이하면서 유학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준비한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 준비 과정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수준하게 왔더니 토플 정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학 가야지 가잖아요. 다음 순위. 그래서 제가 이제 2달 동안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토플을 가르쳤지만 성적에 또 고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러던 찰나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가을 갈 거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어드미션 받아도 그러니까 숙대에 가서 어차피 가기 전에 그 칫솔을 듣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유학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펜하고 NIU하고 순위 버팔로에서 어드미션 받았었어요. 근데 정말 받고 나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텀이라서 봄 이제 스프링텀에서 됐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12크레딧을 저희는 받아야 되거든요. 12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2과목이 또 이게 트랜스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한 과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펜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여기서 SML을 먼저 듣고 저는 바로 7월인가요? 그때 바로 졸업을 하는데 8월에 날아갔어요.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젊은 나이가 아니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갖고 유학도 가는데 SM 티슬 좀 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었던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토플 공부할 땐 되게 쉬웠는데 막상 내가 유학 가서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다시 SM 티슬을 하신 다음에 지금 유학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서 정말 가서는 실질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펜 같은 경우는 약간 티블 베이스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박사 하시려고 그러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사까지 하고 지금 이제 교육부 산하시속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잘 갔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가 30이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같은 클래스에서 한국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 말해주는 마더텅 이러면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이런 너무 많은 거예요.
전 토종한국인이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과제도 너무 많고 해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처음에 SM 칫솔 할 때 원단 탈모증이 왔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하나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공부할 때 제가 7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게 여기 조그맣게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키 큰 학생이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보니까 이쪽 위에는 모르잖아요. 또 미국 가면 미용실 너무 비싸거든요. 머리 안 잘라요. 왜냐면 한 번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이만한 밴드 채워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가고 내가 다시 유학 가는데 좀 잠을 드신다 그랬어. 내가 미쳤지. 내가 하루는 엄마한테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 그 엄마가 다시 날라오라는 거예요. 책에서 어떻게 날아가는데 안 돼. 막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펜에서 공부할 때는 그때 필스피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닥터 홈버거 교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말 해줬어요. 유펜은 피카와 햄버거를 시킨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텔레서 피자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전쯤.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펜에 가면도 좋은 게 있어요. 좋은 남자들이 많아요. 제가 그 당시 때 너무 숨죽였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공부하러 왔어. 늦은 나이에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갖고 갔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 지금 결혼도 했고 애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드미션 받을 당시에도 되게 좀 학점이 좋고 또 이제 워낙 학교가 비싸니까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비인데 그거 하니까 바로 또 옆 건물이 그 GSB 바로 옆 건물이 왓슨스쿨이에요. 제가 있을 때 안천수가 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왓슨스쿨에 그 도서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스쿨도 있는데 바로 옆에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많은 책상 하나가 혼자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너무나 정말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정말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되게 바라봤던 생각이었고요. 그 중에 반을 결혼했어요, 거기서요. 그 당시에는 욕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연애집이야. 막 이랬는데 그들이 현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겠더라고요. 왜냐면 세팅 자체가 좋은 데 가면 같이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되더라고요. 전 그들 되게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보가 됐다는 생각이었다는 거.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좋은 학교 가시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여자가 기회를 보면, 왜냐면 특히 공대 있는 학교 가셔야 돼요. 여자가 진짜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다 많아요. 심지어 한국 사람은 외국인 남자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다 이쁘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공부도 하시고, 남자도 챙기시고, 덤으로. 그렇게 해주고 다음에 저는 이제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만 더 얘기를 하면 돌아와서 제가 근데 또 박사까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미국에서 박사 못하겠다. 대신 한국 돌아가서 하자. 왜냐면 그때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당시 꿈은 뭐냐면 왜냐면 제가 가기 전에 학원 강사했다 그랬잖아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한테 전환의 기회는 그 2달 동안 리터니만을 가르쳤다는 거. 너무 그들에게 미안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유펜에서 돌아올 때 저의 꿈은 뭐냐면 돈을 아주 많이 버는 학원 원장이 되는 거였어요. 이건 되게 중요했거든요. 저희 이제 다 고울이 있으실 거잖아요. 유학하려면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돌아와서 제가 사설기관의 연구소에서 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리토프를 개발하는 이제 그 IBT, 제가 갈 때가 한국은 시행이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IBT가 1년 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을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물론 CBT를 보고 시험 보고 갔지만 IBT를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미리 가서 시험도 보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싶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어떤 분은 지금 해커스 강사세요. 그분도 매달 IBT 시험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 지금 유펜 출신 중에서 해커스에 계신 분이 2분 계시거든요. 한 분 저랑 동시대에 있던 동시대? 같은 시기에 맞죠? 같은 시기에서 공부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저보다 1년 전에 계셨던 분이세요. 이들 말은 아실까 못하겠고 그래서 보통 유펜에 나오신 분들 다 잘 됐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절대 유학을 안 보내주신다고 제가 순위 버팔로를 하나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거기 학비가 되게 싸갖고 엄마 아빠가 학비를 안 내주면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 학비 싸니까 내 돈 주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찰나에 엄마 아빠가 이제 꺾으셨죠. 그래 이왕 갈 거면 그래도 일이 더 있는데 가 이러셔갖고 학비 내줄게 이러셔갖고 갔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교육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600 나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석사 같은 경우는 600을 했지만 돌아오면서 박사는 한국 숙대에서 있어요.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저희 꿈이 뭐였다 그랬죠? 돈 잘 버는 학원 원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사만 필요해서 사실은 학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의 꿈은 또 바뀌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부에 제가 좀 자질이 보이는 거예요. 티칭 너무 좋아하지만 또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숙제하면서 다시 어플라이 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는지라 어드미션 받은 그 해에 약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35에 35 되는 해에 기도를 했거든요. 송부 영신예배 가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이 35에 지금 애인도 없고 그냥 변변치 않은 박사 학기 지금 하는 학생이라는 게 저 너무 부끄럽다 말하면서 막 이렇게 노랬어요. 결혼을 하게 해주던 유학하게 해주던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바로 그 다다음 달 2월달에 1월달이에요. 딱 그때 어드미션도 받고 남자도 만난 거예요. 이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서 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유학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할 것인가. 35이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 유학 내가 갔다 왔으면 뭐 하겠어? 이제 또 약간의 그런 자기와 합리화를 통해서 또 그래 1년 기포하고 연기하고 1년 뒤에 가지 뭐 이러면서 결혼을 원래는 이제 제가 8월 달에 나가는 거였는데 7월 말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학위는 숙대에서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아기를 생산하게 됐죠. 왜냐면 제가 결혼할 당시에 35살이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때 35살 때 유학 가려고 했을 때도 나는 이제 아마도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걸 내가 다 포기를 하고 나는 유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정 안 되면 이별을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결혼한 동시에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7월달에 결혼을 하고 다음에 6월에 애를 낳고 다시 그 다음에 7월에 애를 낳았어요. 제가 원래 좀 한다면 되게 약간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해야지 그럼 그냥 해요. 다른 생각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신랑 말에 의하면 본인을 표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재밌었던 게 있었냐면 저 오래죠. 있었습니까? 제가 숙제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영문학과에서. 네, 제가 여름에 결혼하고 그 다음 여름에 또 애 낳고 또 그 다음에 애를 낳잖아요. 첫 해 강의를 할 때 첫째 애 이만하게 이제 제가 애를 다 방학에 낳았으니까 이렇게 애를 이만큼 임산했을 때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또 만난 거예요.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아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에 여름이니까. 그 학생들 선생님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사실 둘째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공부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뭐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또 아마 그 늦은 나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 절박하실 거예요. 결혼도, 일도, 공부도.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희망을 드리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다 낳았어요. 이제는 끝냈어요. 둘로 끝냈어요. 근데 되게 디제스터예요. 남자 연년생이거든요. 끔찍하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라디오에 듣는데 딴소리긴 한데요. 아이 둘인 엄마는 이렇게 운전자가 아이가 튀어나오면 멈춘대요. 놀래서. 근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소리 지르는 거 놀래서 차를 멈추더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아들 불 키우면 엄마가 깡패가 돼요. 진짜 심한 깡패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애를 키우려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석사까지는 했지만 박사는 숙대에서 했고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어요. 할 건 다 했어요. 정말로. 속전속결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박사를 끝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마 이제 석사 하신 분들은 저에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울처럼
뭐 돈 많이 버는 학원 강사 혹은 뭐 원장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쵸? 공부를 또 하면서 저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5년 하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서티피케이트 과정이잖아요. 석사를 많이 하시면 논문을 쓰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학위 논문이 아니라 등재지라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페이퍼를 쓰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들을 보시잖아요. 그쵸? 되게 유명한 사람의 아티클을 본다거나,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PBL 이런 거나 아니면 뭐죠? CLT 이런 것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련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티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내보실 줄 아세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석사 하시고 만약에 박사 과정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한 분. 그러면 박사 할 때는 아티클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어드미션 받기가 쉬워요. 보통 그렇게 하지만 박사 과정은 장학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사는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랙티컬 쪽인 것 같아요. 석사 할 때는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안다? 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상 박사를 하면 그냥 사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박사는 한 논문만 파게 되거든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속속들이 다 알지만 나머지 부분은 약간 잘 몰라요. 박사를 하시려고 생각이 한다면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석사 과정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맛을 봐야지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을 맛을 봐야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석사는 그 과정이거든요. 박사는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구나를 알고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박사 과정인 거예요.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논문을 하느냐 다 여러 가지 맛을 보느냐 이 차이고요. 박사는 정말 공부를 사랑하셔야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죠. 저의 첫 번째 꿈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박사를 하면서 저는 내가 한국에서 물어온 박사를 했지만 외국 박사 못지 않은 스펙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혹시 다른 컨퍼런스 가본 적 있어요? 한국 영어 교육 그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컨퍼런스 학회에 방학 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들어보세요. 앉으셔갖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서도 거기서 컨퍼런스 가서 발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박사하면서 매년 처음엔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부터는 논문 등재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발표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 자기 커리어를 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국립국제교육은 혹시 국가영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가영어? 니트? 네, 그쵸, 니트. 제가 니트팀에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사님 없어졌죠. 그쵸. 좀 1급에 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사님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요. 네, 1급은 국립국제교육원사거든요. 평가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기관이고요. 국립국제교육은 교육부 직속기관이에요. 저희는, 이메일을 MOE 써요. Ministry of Education을 갖고. MOE.go.kr 써요. 처음에 뿌듯했어요. 나 교육 직원이구나, 이렇게. 근데 되게 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도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여기서 칼퇴는 시켜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시고, 유학을 생각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고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울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또 학교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박사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차후에 내가 박사과정을 할 때 어떤 학교가 더 좋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보여줘야 되고 특히 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실 때 학교 네임만 보시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학자가 어느 학교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래서 좀 더 유명한 학교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게 한번 돌아왔을 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부에서 일을 하지만 다들 어제 저랑 같이 연구원을 다 하여 박사거든요.
저만 유일하게 공대 박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교수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하게 하셨어요? 다 꼭 물어보세요. 숙대로 이런 반응이 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백이면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해외 박사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면 백의 반응인데, 이거였어요. 그래도 말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력 바꿨죠. 석사는요, 유펜에서 했고요. 박사는 결혼 때문에 숙대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펜이라는 게 워낙 좋은 학교다 보니까 또 그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도 여러분들 고을에 맞춰서 좋은 학교 선택하시고 또 이제 학교 너무 비싸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펜에서 원래 제가 할 때는 석사에 대한 장학금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장학금도 좀 많이 생각하시고, 또 다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비슷한 것도 파트타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YWCA 이런 데 가서 살짝 좀 돈도 벌고, 그리고 이제 경력상 스펙 쌓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좀 잘하신 후에 유학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없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UMBC 졸업하고 오신 오연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저 황은경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대학교를 나오셔서 비교가 되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장점을 많이 살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작년 10월에 UMBC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 중에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봤어요. 왜 저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수만큼 아들 받은 학생도 아니고 정말 훌륭한 학점을 받은 그런 학생도 아닌데 왜일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최근에 졸업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남다른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차후에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0년 3월에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이 자리에 섰었어요. 그래서 유학 설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험담을 들으러 저도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동경심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동경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때 멈췄더라면 저희 부모님이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굉장히 편하셨겠지만 저도 황은경 선생님처럼 뭔가 하고 싶다면 다른 거를 안 보고 거기에 좀 돌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유학 4년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때 31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방끈 길고 성격도 너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30 중반에 한국에 오면 누가 널 데려가겠니. 그냥 한국에 남아서 그냥 지금처럼 돈 많이 벌었거든요. 저도 그때 정상 어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목동하고 대치동 이렇게 대치에서 1년 일하고 목동으로 이제 막 옮겼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이 벌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유학을 생각을 했냐 하면은 갔다 오면 더 많이 벌겠지. 2배 벌겠지. 난 정말 떼부자가 되는 거면 이러면서 그게 안 되더라도 교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부모님을 설득을 했는데 아버지가 큰 변수였고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못한 꿈을 딸이 이뤄준다고 하는데 이제 적극 지원해줬죠. 좁은 땅에 인연이 없으면 그 머나먼 큰 땅에 얼마나 더 많은 인연이 있겠냐. 근데 제가 조사하면서 알아본 거는 거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야 기대하지 말라고 여기도 한마디 씨가 말랐다고 세상에 남자는 많은데 내 남자는 없더라고. 그러면서 되게 좌절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죠. 이거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나이 31에 정상학원도 때려치고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불안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만 돈 버는 후회도 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유학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혼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짝을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왕이면은 학벌도 좋았으면 좋겠다. 생긴 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그래도 성격 좋고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웬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사촌 언니한테. 야, 정말 너처럼 유학생인데 지금 그때는 유학생이 아니었지만 이제 미국 현지 존스홉킨스 의대 다니는 박사인데 거기다가 기독교 신자야. 근데 지나치게 기독교 신자인 거 빼고는 너무 독실한데 네가 손이 막힐 수도 있겠지만 어때 만나볼래? 만날 이유가 없죠. 맨발로 뛰어나가 그러시는 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 소개팅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니는 데가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분들이 상당수가 UMBC에 퇴소를 하는데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비도 저렴하고 숙대 퇴소를 이제 트랜스퍼 12학점을 할 수 있어서 1년 만에 졸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K-12 교사 자격증도 발급을 해주니까 나중에 네가 취업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를 꼬드겼죠.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면서 전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 GR이랑 토플 준비하고 숙대 퇴소로 들어가서 숙대 퇴소 공부를 마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UMBC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GRE를 정말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별명이 지랄이에요. 너무 빡세거든요. 하루에 진짜 400~500개 단어를 계속 외워야 되고 3개월간 줄기차게 매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시험을 보고 만족한 점수를 얻고 이제 와가지고 토플 시험을 보면서 숙대 퇴소를 6월달에 들어가서 1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플리케이션을 10월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10월달에 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합격 날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GRE 성적은 필요가 없어요. 숙대 퇴소를 이제 마치면 안 보는데 저는 좀 불안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봐놨거든요. 그래서 봐놨는데 이제 12월에 졸업을 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이듬해 1월 초에 미국에 건너가서 1월달 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타이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이사도 갔고 정말 메릴랜드는 날씨가 정말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막 눈이 80cm 오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사도 하고 유학생이니까 막 호화로운 아파트는 상상도 안 되니까 막 돈벌레 막 하루에 대여섯 개랑 막 그런 데서 나중에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벽에 무슨 시커먼 것만 보면 돈벌레인 줄 기겁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박사였는데 남편은 이제 정말 대단했던 게 제가 존경했던 거는 이제 남편은 생활비를 본인이 학교에서 나와요. 박사니까 2,000불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이제 그 박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생활비하고 저는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걸로 이렇게 같이 어떻게 살아났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정말 빡세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생활도 하는데 이게 정말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선해준 사촌 언니를 안 보면 좀 원망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달까지 한 학기를 마쳤는데 이게 졸업 이수학점이 36학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숙대에서 12학점을 이수를 하고 갔으니까 나머지 몇 학점이 남았죠? 네, 선수 잘하시네요. 그래서 24학점인데 첫 학기 12학점 듣고 이듬해 12학점을 들으면 1년 만에 진짜 졸업이 가능한데 제가 변수가 온 게 몸이 너무 무리를 해서 5월달에 갑상선 저하증이 걸린 거예요. 이게 여자로서는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이게 생리 주기가 옳지가 않고 이제 원형 탈모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근데 저는 원형 탈모보다는 가장 먼저 왔던 게 그 생리 그쪽으로 왔었고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계속 나른해지고 잠만 쏟아지고 계속 의욕이 부진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갑상선 저하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광염도 같이 오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병원을 다닌다는 게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무리 의료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한국에 일단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다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나머지 반 학기는 12학점을. 왜냐면은 UMBC는 다 온라인 수업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수업이. 그래서 이제 막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수강을 하세요. 실제. 왜냐면 학비가 저렴하고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K-12 서티피케이트도 발행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생각을 못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매 학기마다 개설이 되는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듣고자 했던 4개의 과목이 그 겨울에 다 열리는, 그 가을 학기에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봄, 그 다음년에 여름, 이렇게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학기 때 수업 하나, 봄 학기 때 수업 하나, 여름에 수업 하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인데 그게 이제 그 이듬해 여름에 개설이 된다고 얘기가 들어서 1년을 기다리게 돼서 이제 저는 졸업이 완전 이렇게 미뤄지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게 사실 좀 쪽팔리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보다 숙제도 2배나 많고요. 되게 깐깐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석사를 나왔는데 이제 미술교육을 나왔거든요. 이제 학사는 이제 미술이니까. 근데 논문을 쓸 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제 말을 많이 넣기는 했지만 다른 분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너무 철저해가지고 원 센텐스조차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퇴학감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심각한 플래저리즘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 크라임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이제 교수님한테 엄청나게 야단도 받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할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다 이수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3년 만에 졸업을 했죠. 근데 졸업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옆에 친구들이 다 챙겨주고 이제 조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너 이번에 뭐 해야 돼? 교수님도 맨날 자주 상담을 하니까 챙겨주시는데 오프라인은 정말 시공을 넘나들어서 원하는 데 아무 데나 들으면 돼요. 저는 뭐 한국, 미국 왔다 갔다 비자를 바꿨어요. 유학생 F1에서 F2로 바꿨어요. 그래서 스파우스 비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파타임인지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어떤 누수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여름에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서 졸업이 8월달이었어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졸업을 한다면 그냥 우르르 같이 졸업하게 되잖아요. 어떤 변수가 크게 없는 이상. 근데 미국은 졸업한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5월달에 일괄적으로 다 이메일을 보내는데 저는 확인을 이렇게 못 받았어요. 저는 그 메일을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내가 8월달이 됐는데 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지 뭔가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해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니 우리 그 이메일 너한테 5월달에 보냈는데 아직 못 받았어? 너 그러면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이제 학비도 비싼데 물론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2배 정도 가까이 저렴하죠.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얘기해줘. 나는 못 받았어.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난 유학생이고 미국에는 현지인들보다 2배나 많은 학비를 내는데 너는 뭐야 나한테 지금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럼 좀 당연히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하잖아.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 말에 호소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렵사리 총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스칼러십을 받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수업은 듣고 근데 수업을 반가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교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K-12 Certificate는 이제 이수학점이 좀 더 길어요. 한 40 몇 학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보통 거지는 저희가 조기 졸업한다면 1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면 거의 한 1년을 더 있게 되는 거죠. 총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부품금을 안고 난 교사나 할 거야 하고 미국 가서 교수님한테 저 이 코र्스를 듣겠다고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007년 이후로는 이걸 딴 사람들이 아무도 취업이 안 됐고 다 한국에 돌아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매달렸죠. 난 남편도 지금 여기 있고 한국에 못 가는데 취업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학기 때 그럼 얘기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게 또 무리가 됐는데 사실 몸도 그렇지만 그거를 다른 친구가 옆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거를 따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조생식도 이제 한 학기를 나가야 되는데
미국인들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깜깜하대요. 그리고 약간 한국인인데 약간 발음도 이렇게 미국인 원어민 같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느끼는 어떤 압박이랄까? 네, 그런 것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따면은 프랙티스 1, 2 그것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수학하고 영어, 뭐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를 다 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급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없어진대요. 말소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와가지고 연장을 시키려면 온라인 수업을 3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장이 되는데 온라인 수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이 아니고 학비도 그렇고 평생 이렇게 계속 연장을 시키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간다고 하면서 아, 나 이거 왜 따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나보고 다시 생각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과감하게 적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제 YBM 니트 어학원에서 저는 이제 근무를 조금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YBM 니트 어학원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대우도 좋고 참 좋았는데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곧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또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남편이 졸업하려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박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코스가 5년, 6년 최소 걸리니까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가면은 정말 애나 낳고 또 부모님의 이거를 받는 게 너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죄송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또 좋은 그 기업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이제 일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 이제 비자가 4월 1일 날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제 거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되면서 잘 되면은 참 이 고생한 모든 대가가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환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유학을 이렇게 가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막상 가면은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고 정말 화려한 백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유학생들이 알고 봤더니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정말 오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막상 거기 부딪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유학생들끼리 상당히 친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서로 의존하게 되니까. 근데 사실 뭐 반찬 하나에 서로 예민해져서 의가 상하기도 하고 좀 많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 커리큘럼 얘기랑 또 이제 K2 서티피킷 그리고 한 가지 또 누락된 게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 인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학교 주변에 이렇게 알아봤는데 너 그 학교 UMBC에 어느 교수한테 배웠구나 하면서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프레시한 경험이었던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주변에 미술학원에 내가 만약 취업을 하러 다니는데 나 그 교수 알아. 너 그 학교에 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구나 라고 아는 척을 한다네요. 상당히 신선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다 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학회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옛날에는 이솔 교사가 그냥 쉽게 됐대요. 현지인들이 어떤 자격증 특기 없이. 근데 태솔이라는 학과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 메릴랜드 주에서는 현지 교사들도 그걸 따야 되는,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 그 교수님들을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넓어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어느 박사를 따려고 다른 학교를 가시거나 혹은 뭐 봉사활동을 OPT 기간에 이제 하시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입김이 크신 분이라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 유학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혹시 아까 1년 정도 하시고 만약에 그 K-12 서티피케이트 받으려면 2년 정도 더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단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지 뭐 1년 반 정도.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네. 프랙티컴을 하면 6학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하신 것처럼 1년 하시고 만약 6학점 하면 그거 한 1학기 정도에서 총 3학기 정도로도 끝낼 수가 있는 건지.
근데 그렇게 그게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되는 딱딱딱딱 되면 좋겠지만 그 제 친구랑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듣고 하는 수업이 여름에 있거나 다음 학기 있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좀 그게 미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때 GA, TA를 했었거든요. 근데 GA를 냈는데 GA 같은 거 하면 Graduate Assistant인데 하는 일이 보통 일반인들보다 많아서 그 친구는 좀 그렇게 수업을 좀 나눠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1년 만에 졸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제 이후에 들어온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어른일로 이렇게 1년 만에 졸업하는 거를 갖다가 좀 별로 추천은 안 하시고 1년 반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게 어떠냐, 그 수업 듣지 말고 그 다음 이후에 있는 그 수업을 들어라.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면 이번에 졸업을 가능하는 건데 이 수업은 너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다음 학기 수업을 들어라고 만약에 막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반 이렇게 더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여기서 이제 12학점을 인정받고 대신에 이제 2년 동안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방법이 있는데 아이 교육도 이제 생각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제 오래 체제하면서 좀 약간 쉽게 널널하게 조금만 이수하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학생들은 풀타임 스튜던트 스테이터스 자체를 9학점 웨이스 같은 경우는 9학점을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마지막 학기는 좀 예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학기는 남은 학점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부산 27이니까 30학점을 들어야지 된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6학점이라는 게 좀 낭비 학비를 내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혹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 6학점을 안 듣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9학점을 신청을 했지만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3크레딧 정도는 그냥 페이를 하겠다. 페이는 그냥 똑같이 냈지만 실제로는 그냥 6과목 정도만 들으면서 그렇게도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재수강을 하고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페어하면은 그 수업을 그대로 들으면은 이제 그게 F가 사라지고 그 이듬해 들은 학점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돈을 내더라도 제가 실질적으로는 두 과목 정도에만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는 근데 굳이 페어 같은 거를 받으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더 수강을 그 졸업 이수학점을 36학점을 치르면 어쨌든 졸업 프로세스를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좀 안 해봤네요. 그게 코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K-12 서티피케이트를 타는 코스가 있고 또 박사 그 논문을 쓰는 코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박사를 대비한 학생들. 그래서 코스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페어 먹고 재수강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 다음 학기 때. 그럼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GPA에 당연히 되죠.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학점은 떨어지는 거예요? 학점도 떨어질 뿐더러 그걸 재수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재수강을 하면 없어져요. 근데 미국은 끝까지 남아요. 남아있기. 졸업 이수학점을 넘어서더라도 예를 들어 36학점이 졸업 이수학점인데 선생님께서 40학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업을 똑같은 걸 다시 듣지 않는 이상 그게 영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버하면 지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F학점 들으면 지울 수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학대에서 인정받은 학점 있잖아요. 학점 중에서 똑같은 과목을 그쪽에서 다시 듣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F학점을 안 돼.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았지만 거기서 또 듣고 싶다.
같은 과목을 할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한 선생님은 없었는데, 네. 아, 청강은 하실 수 있으세요? 청강. 청강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2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첫 학기에는 제가 이제 아이를 데려갈 경우에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 첫 학기엔 예외적으로 6학점을 줄 수도 있다고 지금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데려가서 여러 가지 이제 케어 할 일이 많고 조선의 정착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경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유학생은 무조건 구학죠. 그러면 주변에 그 아이를 계속 동반해서 엄마 혼자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보셨나요 혹시? 못 봤어요. 다. 제 주변에는 애들 낳고 온 선생님은 없었고 변호사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2학점 인정받고 24학점인데 그게 이제 3학기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 학기를 더 있고 싶으면 OPT 기간이 있죠. OPT 기간은 이제 그때는 잡을 알아보러 다니는 기간이 잡은 안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강은 말고 그러면은 청강일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학기는 남은 그 학점을 들으면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나? 그냥 다른 과목을 아까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봐서 다들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두 분 애기들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커뮤니티 컬러지를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커뮤니티 컬러지를 오면은 이제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교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3학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전공 과목을 36학점을 듣게 되면 졸업 프로세스가 되고 뭐뭐 들으면 졸업한다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전공 부분이 아닌 다른 과별로 크레딧을 채우면 어쨌거나 풀타임 스튜던트 스테이터스는 유지가 되고 졸업 자격은 안 오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익스텐드 수 있죠. 익스텐드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지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 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시험이 안 되니까 케이스 수업 따긴 땄는데 시험이 안 되니까 미국에 좀 더 있고는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업을 또 들으셨어요. 링고스틱 쪽으로. 그래서 링고스틱 쪽에 좀 서티피케이트가 또 나와요.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태술학과 말고 링고스틱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수업을 들어서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를 하셨어요. 차라리 애플을 만드는 것보다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테스트를 전공 한국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때 제가 입학할 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또 다른 여자예요. 거의 뭐 1년에 뭐 한두 명, 뭐 많은 3명 이 정도. 그래서 저 가기 전에 되게 많았는데 3-4명 됐대요. 한 학기에 입학하는 수가. 근데 저 이후부터는 이렇게 점점 왜냐면 K-12 서티피케이트를 따는 이점이 없으니까 좀 학생 수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야간 수업 맞나요? 야간 수업이에요. 다 전체가 야간 수업인가요? 태소는 그래요. 왜냐면 현지 교사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시부터 보통 9시까지. 하나도 그렇죠. 비용이에요. 한 2년 있을 경우에 그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모든 그 비용을 다 토탈한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학교 기숙사는 좀 비싼데 기숙사 아니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아파트를 렌트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다음 발레리스트님께서 질문 주시면 구별적으로 어떻게 컨택하면 되나요? 연락처를 카톡을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도 2010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들었었는데요. 2010년 봄학기에 SMB 테스를 졸업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유학 준비를 하고 나서 2011년 가을학기에 NIU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 가을학기 졸업을 해서 한국에 왔고요. 앞번도 말씀드렸는데 NIU도 1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달리시면. 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못했고, 그러니까 학점 관련을 차차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NIU는 뉴욕에 있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뉴욕에 가고 싶어서 여기에 갔고요. 그리고 아까 연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영문과를 나왔지만 학교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커버를 하고 싶어서 명문대를 선택한 것도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통역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어떻게든 조금 놀다가 SNU 테스트를 접하게 됐는데 티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교 하면서 교직 활동도 했었고, 교직 일도 했었고, 스트리랑 티칭도 나가봤지만 그때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는데 SNU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영어 교육이 참 교육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고 유학도 갈 수 있구나를 알다 보니까 그래서 유학을 결정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맨하탄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학생회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워싱턴 스퀘어 파크 바로 옆에 이제 도서관이랑 같이 있는 건물이고요. 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이쪽 뒤에 이제 크라이슬러 빌딩도 있고 유명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뉴욕은 아시다시피 쇼핑도 할 수 있고 박물관도 많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티켓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새벽 막 6시, 7시부터 줄 서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았던 게 학회를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티처스 컬리지 유명한데 업타운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학회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NIU 자체 내에서도 학교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면서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교수님들 인맥도 쌓고, 같이 공부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은 실제로 그쪽에서 교수님하고 연이 닿아서 박사까지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NIU 스턴 빌딩이고, 비즈니스가 원래 NIU 비즈니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가장 유명한 빌딩이고, NIU는 다른 학교랑은 좀 특이점이 캠퍼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저 깃발 보이면 학교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뉴욕의 도시 특성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바쁘고 따뜻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이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테솔 그 석사학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덴탈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스테인하츠라는 학교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칭 앤 러닝 디파트먼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34학점을 따셔야 졸업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라고 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NIU는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나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숙대 SNU에서 받은 거는 9학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학기를 다녔어요. 처음에 10학점 듣고 그 다음에 12학점, 마지막에 3학점을 들었어요. 밑에 ALI라고 써있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이제 리카르가 다 시험을 봐야 돼요. 무조건. 랭귀지스쿨, NIU 안에 있는 랭귀지스쿨인데 영어가 진짜 얘가 석사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가면 바로 보거든요. 그거를 패스를 하면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요. 페일을 하면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업을 패스를 하셔야 이 NIU 테스트 MA를 졸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은 패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너가 조금 불안하면 듣고 아니면 듣지 말아라고 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 수업을 들으면 첫 학기에 10학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풀타임 스튜던트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NIU는 12학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비도 비싼데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ALI를 들으면 첫 학기는 10학점만 들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제 이게 또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가는 거긴 해요. 네, 그래서 금액이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싸지는 않았어요. 꽤 비쌌어요. 그냥 뉴욕은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학기, 근데 이제 아까 1년 안에 끝냈을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썸머를 들으시면 끝낼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ALI를 안 들으시면 첫 학기에 12학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시고요. 이제 보통 대부분 다 ALI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라이팅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스피킹, 리스닝 그런 거는 다 통과하더라도 라이팅 시험에서 많이 이제 다 너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LI 팁을 하나 드리자면, 딴 건 다 필요 없고 사실 스피킹 시험 보실 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숙제도 다 하고 왔고 솔직히 나는 이거 들을 필요 없는 것 같다. 좀 빠르고 강하게 말하시면 얘네가 좀 말하는구나. 왜냐면 진짜 솔직히 돈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못 봤어요. 제 생각보다. 왜냐면 저는 영문과도 나왔고 어쨌든 영어 에세이도 토플 하면서 다 배웠던 거고 약간 그런 토플식이 약간 토플 에세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어필을 하시면 되고 뭐라다가 빠졌죠?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ALI 안 되시면 12학점 듣고 그래서 1년 안에 끝낼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들이랑 같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플랜을 다 짜주시거든요. 첫 학기에 뭐 듣고, 두 번째 학기에 뭐 듣고, 세 번째 학기에 뭐 듣고. 그거를 나는 1년 안에 끝내고 싶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또 짜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 학기에 너무 어려운 수업을 뭣도 모르고 들었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맨날 울고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한국에 사실 왔었어요. 한 학기만 하고 너무 그냥 정말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그러고 이제 그래서 뉴욕을 못 봤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수업을 다 들어버리면 사실 뉴욕에서 놀지도 못해서 뉴욕에서 놀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학기에 3학점을 남겨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싸고 이제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많이 힘들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론과 실질적인 경험이 조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속대에서 들었던 9학점 인정되는 학점이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안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혹시 지금도 드카프와 교수님 책 쓰시나요? 드카프 교수님이 NI에 계신데 저는 그 수업을 청강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면 첫 학기는 이제 놀아야 되니까 수업 공부하면서 놀아야 되니까 두 번째 학기에 들어오자 하고 청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12학점을 듣고 플러스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청강 신청을 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자한테 배운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커리큘럼 내에 옵저베이션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이거를 두 번째 학기 때 들었는데 미국의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애들 수업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되게 다양한 문화가 여러 나라에서 애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듣는 ESL 수업을 저희가 청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ESL 수업이나 아니면 미국인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스페니쉬 가르쳐주는 거, 뭐 차이니즈 가르쳐주는 거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옵저베이션 코스를 듣고 나면 그 다음 학기에 인턴십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인턴십은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을 안 받고 했어요. 근데 학점을 받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학점을 받고 하시는 경우에는 ALI로 가세요. 아까 그 랭귀지 스쿨. 그래서 학점을 받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책임감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티칭이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시스턴트 일을 했었는데 ALI로 가시면 조금 티칭의 기회가 더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뭘 더 해보시고 싶으시면 학점을 들으시는 게 맞고 저는 그냥 여름에 그냥 놀기는 뭐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따로 컨택을 해서 제가 이제 따로 컨택을 해서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NI에 계신 교수님이 커뮤니티 컬리지의 디렉터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따로 컨택을 해서 저 여름에 서머 인턴십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냥 자원봉사고 그래서 그럼 괜찮다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학기까지 왜냐면 저는 수업을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학기 인턴십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ESL 수업에서 하는 건데
정말 전 세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도 있고, 물론 중국, 뭐 별건 데서 다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막 스페니쉬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필드 트립을 되게 많이 나가요,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거는 이제 어정트 튜터는 되게 기회가 잘 닿았던 건데, NI대에 그 동아시아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 내에 한국어 교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이 닿아서 거기서 TA까지는 아니어도 애들 과제 봐주고 이제 뭐 디스커션 하는 거 도와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들어가서 디스커션 리드해주고 아니면은 과제 내는 거 이제 고쳐주고 코렉팅 해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거는 페이드였어요. 돈 받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가게 되시면 이제 제가 그분 교수님 메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컨택트 하시면 아마 자리가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카데미 라이팅은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좋아했던 수업이고요. 사실 이 수업은 미국 애들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의 아카데미 라이팅 실력을 늘리면서 라이팅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사실은 이제 랭귀지 유세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온 같은 환경의 유학생들이니까 그런 걸 들으고 교수님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진을 이게 이제 옵저베이션 갔을 때 이거는 스페니쉬 수업이었거든요. 앞에 막 다 스페니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턴십 했을 때예요. 애들 보시면 나이도 다양하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필드트립도 같이 가고 박물관 갔을 때고요. 집에 구해서 파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한국어 튜터 때문에 연이 닿아서 하게 된 건데 이제 이 애기들이 교포 2세, 3세 이런 애기들, 뭐 4세 이런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래서 얘네한테 한국말도 가르쳐주면서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는 코리안 커처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애들 뭐 장구 가르쳐주고 사물놀이 가르쳐주고 뭐 한국말로 연극도 해보고 그런 거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다양한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없지만 되게 재밌게 라이팅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많이 토론하고 공유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에 사시면은 일단 비싸죠. 엄청 많이 비싸고요. 저는 첫 1년을 기숙사에 있었고요. 마지막 한 학기는 나와 살았어요. 뉴저지에 나와 살았고, 왜냐면 뉴욕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세 개가 기숙사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 밖에 창문으로 보였던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이쪽 문 안쪽으로 가면 화장실이고 같이 쉐어하는 거. 그러니까 부엌이랑 화장실을 쉐어를 하고요. 방은 개인 방을 써요. 근데 기숙사가 학교랑 가깝고 위치적으로 되게 좋고 이제 학교 거의 도보 5분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접근성도 되게 좋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쌌고 뉴욕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방은 되게 조금 코딱지만한데 가격은 훨씬 비싼. 근데 좋은 점은 뭐 물, 전기, 인터넷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달에 2,000원이 넘었어요. 기숙사가. 일을 따로. 네? 일은 따로요. 네. 근데 다행히 그레이주에이슨 밀플랜이 그 뭐지? 리페어가 아니고 리페어먼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언더그레이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나름 재미있어요. 저는 3명이랑 같이 이제 스웨트매치였는데요. 그럼 혼자 살면 되게 외롭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 근데 같이 사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학을 가면 그리고 테솔이라는 학교 자체가 미국인을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NIU는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중국인이 진짜 많아요. 진짜 90%가 중국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테솔 코스 안에 Chinese Dual Language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미국 내에서 중국인 선생님을 키우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기숙사 생활하시면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내에 있는 이벤트도 많이 참가할 수 있고요.
그냥 벽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수입메이트들이랑 같이 가자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갈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뉴저지 살았을 때 뉴저지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뉴욕 야경을 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울면서 페이퍼를 쓰면서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NI에 가시려면 이건 그냥 학교에서 카피한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제 75불 내시면 되고 그리고 SOP를 쓰셔야 되고 1000자 내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970문자 썼거든요. 그때. 그리고 레주메 내셔야 되고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개를 냈었거든요. 제가 갈 때는. 그래서 숙대에서 2개를 받고 저는 학부가 영어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하나 받아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대랑 학부랑 성적표. 성적은 4.0에서 3.0 이상 나오셔야 되고 GRE는 필요 없으시고 토플에 몇 점 이상 나오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GRE를 해봤었어요. 저도 불안해서.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면 저는 자소서를 쓰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많은 피드백을 받고 최대한 많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쳐서 정말 제일 좋은 거를 딱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SMU를 나오면 조금 이제 이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쓴학교랑 다 어텐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SOP만 잘 쓰시면 아마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쓰시기 전에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뉴욕이 문화가 진짜 다양한 도시니까 그거랑 좀 접목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왜냐면 SM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인터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을 배웠으니까 그거랑 좀 연관을 시키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고 교직 예술을 했고 이제 연이 닿아서 SMU를 하게 됐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영어 교육 내에 문화가 정말 공존해야 한다는 그런 컨셉이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문화가 정말 다양한 뉴욕에서 이거를 배운다면 내 교육 철학을 더 디벨롭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를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은 조금 쓰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교육 철학이랑 SMU에서 배웠던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접학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션은 1322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이거 조금 더 오른 거고요. 이게 유닛 땅이에요. 크레딧 땅. 그래서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첫 학기에 10학점을 했으니까 이게 곱하기 10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학점은 두 번째 학기에는 12학점을 듣는 거면 여기에 곱하기 12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처음에 등록금이 조금 비싸고 그 다음 학기는 64불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서포트비라는 게 있어요. 뭘 해주는 게 없는데 그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매 학기 100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비싸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보영 토킹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NI에 가기 전에 일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또 여기 닿아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물론 저 자신도 되게 영어 교육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정말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좀 전문성을 지니게 됐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테솔에 대해서 석사를 했고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이랑 전화를 해도 한마디를 해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원장원 선생님도 교수부장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OPT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욕이 아니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시면 학생 신분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뉴욕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그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OPT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어 교육가 저는 사실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OPT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리 뭐 이제 한국 가고 한국 뭐 비행기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포지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OPT를 조금 늦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화는 왔지만 제가 그때 OPT를 받지 비자가 이제 연장이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그게 제가 그 잡을 잡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말 일을 하시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정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할지 말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뉴욕이 다 좋다. 가서 공부하고 그냥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가서 조금 일을 더 하실 생각이시고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체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이제 빨리빨리 OPT 신청하시고 또 1년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OPT 기간 동안에는 뭐 발렌티어든 돈을 받는 거든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잡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계획을 세우고 가시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OPT는 그러니까 저는 신청을 했다가 그냥 돌아왔지만 그 말씀에 아까 KH하고 서티피켓 말씀을 하셨는데 NIU도 그게 돼요. 전공을 가서 바꾸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교수님들이 많이 추천을 안 해주시는 게 현실이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따는 것도 힘들고 수학, 역사, 영어 다 하셔야 되고 그거를 한다고 해서 잡을 얻는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흡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OPT도 미리 신청을 하시고 이제 자격증 미리 따셔서 이제 근데 NIU 같은 경우는 다 제 주변 애들은 일을 구하긴 구했거든요. 구하지 못한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인턴십 하면 몇 학점 받을 수 있는지랑 네. K-12 하면 네. 몇 년 정도 걸리는지. K-12 아마 1년에서 조금 1년 더 걸릴 거고요. 인턴십은 3학점이에요. 네. 네. 아까 OPT 그거 오퍼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직업? 저는 NIU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거였어요. 되게 좋은 자리긴 했어요. 네. 한국어 양성과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죠. 없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 NIU의 동아시아 학과에 그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리. 그러니까 완전 교수는 아니고요. 본인께서 지원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저는 그러니까 그 연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어떻게 하다가 처음 시작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발렌티어로 디스커션을 리드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거를 메일을 받았는지 하여튼 누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께 그러니까 한국분이세요. 나온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어요. 그거 하고 싶다. 근데 그분도 테스로 석사면 어쨌든 교육이니까 훨씬 좋겠다 해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전부 출하고 공부하고 하는 걸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여기 자리에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사실은 다른 학교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퇴소를 하고 가는 거랑 네. 여기서 하고 가셨잖아요. 네, SMU요? 네. 이거를 하고 간 거랑 만약에 그냥 바로 갔을 때랑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그런 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저는 대학원 과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만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미리 수업을 듣고 이 과정을 하고 가는 거랑 만약에 그냥 혼자서 뉴욕에 바로 가셔서 들었으면 어떤 차이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나마 SNU로 짚고 가서 던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나마 SNU에서 좀 기본 컨셉을 들었고 뭐 기본 티어리를 알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베이스가 돼서 조금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오시는 분들. 네. 다음으로 순이 할머니에서 오신 탁미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들어왔고,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부했고요. 뉴욕 주립대학교 알바니 캠퍼스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웬만한 설명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알바니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먼저 저도 SNL 나오고 나서 유학갈 준비할 때 그 홈페이지 보면은 지금 아마 그 패키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부터 먼저 살펴봤어요. 먼저 살펴보면서 이런 학교가 있고 내가 몇 학점을 초이스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살펴보다가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리스트 만들고 나서 필요한 것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튜이션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다 하고 다음에 지원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Be positive and enough 그냥 하세요. 하고 마음을 하겠다고 마음을 오셨으면 갔다 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순위 알바니를 선택을 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일단 학비를 3천만 원 내서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3천만 원 내서 해결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께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3천만 원의 학교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결정을 했던 게 시드니 대학교가 있었고 맥컬리 대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호주를 먼저 지원을 했었다가 지원하고 어드미션을 받고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말이 들어도 미국 2학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애틀 유니버시티가 순위 알바니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라서 왜 선택을 했냐면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튜이션 제도에서 다 합해보면 여기서 한 6학점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36학점 중에서 30학점을 들으면 됐었고 첫 학기는 저희가 First Gen Status를 유지하려면 12학점을 들어야 되거든요. 첫 학기는 9학점 들어도 괜찮아요. 첫 학기는 9학점 들었고 두 번째 학기는 제가 15학점을 들었어요. 왜냐면 학비가 몇 학점을 듣느냐에 따라서 차등되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학점을 들으면 250 저희는 싸요. 그래서 6학점을 들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100만 원 단위예요. 250만 원. 6학점을 들으면 500만 원. 9학점을 들으면 750만 원. 12학점을 들으면 1000만 원인데 12학점 이상부터는 몇 학점을 듣든지 무조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학기 때 15학점을 들었고 그러면 제가 나머지 6학점이 나왔죠. 그 마지막 학기는 6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 그렇게 해서 2,5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비 한 1년에 한 달에 저는 혼자 갔다 왔거든요. 100만 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 집이 제 방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명이 같이 산 아파트가 한 8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또 왜 제가 순위 알바를 선택하냐면 뉴욕이랑 가까웠어요. 맨하튼이랑 가까웠어요. 한 2-3시간 거리라서 선택을 했었고 제가 파우스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원했던 커리큘럼은 알바니였어요. 파우스점이랑 버펄로는 제가 늦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호주를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늦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버펄로는 그 데드라인을 다쳐서 못했었고 데드라인 때문에 버펄로는 못했었고 알바니랑 퍼츠점 쪽에서 고민을 하다가 퍼츠점은 조금 음악 교육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랑 관련이 없어서 그냥 커리큘럼 봤었고 그리고 6학점 되는 거 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원하실 때 고민하신다면 일단 그 유학원을 제가 먼저 알아보긴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유학원을 한번 가봤는데 2번 카운슬링을 받았었는데 호주를 지원하시면 유학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학원에서 굉장히 잘해줘요. 커미션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냥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맥컬이랑 시드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받았었고요. 미국은 새 학교를 지원하는데 250만 원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니까 홈페이지에 펴실 수 있으시면 유학원 같은 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대학교에 그 어드미션 오피서 그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이메일 보내면 굉장히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무조건 많이 물어보시고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 얻으시면 되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만족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갔다 온 3달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저 빨리 끝내드릴 요즘만 많이 급해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았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밖에 없고 사실 물론 외국인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은 소수인데 다양한 문화 겪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가 미국에서 배웠던 저희 생활기 있어서 1년 반이거든요. 비교해보면 정말 미국 영어를 배우고 싶고 그리고 계속 티칭 하시고 싶으면 가셔서 배우라는 걸
배우고 오시라고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컨퍼런스 많이 참석할 수 있었던 거. 미국에서 계속 그 국제적인 컨퍼런스 1년에 열려야 1년에 한 번씩 해서 거기서 저는 여러 교수님도 뵀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교육 기회 이런 거. 그리고 여행 많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조금 바뀌는 거. 여행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많이 변했던 거. 그래서 그리고 갔다 와서요. 저는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자신감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저기 잡 지원할 때 한정된 것만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발론에서 일을 하다가 갔었고 갔다 와서 그 대학교에도 지원을 해보고 기업체 강도 지원해보고 그러는데 그 지원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대학교랑 SK랑 파고다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티칭이 너무 좋아서 갔다 왔더니 정말 티칭이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빅파이스를 어플라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어놨어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네. 질문인데 이거 하고 저는 지금 전산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 티칭은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하고 가는 거랑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랑 차이가 저도 보시면 이걸 안 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티술을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론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위에 가보시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정말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보면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입학할 때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350만 원인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공부한 거 6학점 인정 거기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6학점에 이수를 하려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가는 걸 추천해요. 수업 시간대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무슨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서. 시간대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주로 이게 칫솔이 현직 교사들도 거기서 듣는 거죠, 미국 아이들. 그래서 주로 오후 수업이에요. 오후 수업이 많이 있고, 왜,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네. 같이 가려고 네. 생각하니까 오후 시간대는 맡길 곳이 네네. 아. 그래서 또 사실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얘만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불법이잖아요. 기관들이 있는지. 네.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중학교 교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2명 초등학생, 중학생 다 오셨었는데 저희 수업이 가장 늦게 끝나는 게 그 프랙티컴 실습할 때 그때 프랙티컴이 밤에 열렸어요. 그게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한 달. 그거 때문에 몇 시 끝났지? 7시 반쯤 끝난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그 전에 다 끝나고 아이들 관리하고 케어하는데 문제 없으셨었어요. 애를 데리고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집 생활비적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 아파트가 제가 살던 아파트가 한 800불이었고요. 가족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학군 좋은 데로 가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한 1000불 아래예요. 그러면 방 2-3개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 아이들 학비나 그런 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다시 오더라도 알바니에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군도 나쁘지 않았어요. 알바니가 뉴욕의 주도예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 그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작은 곳은 아닌가요? 아주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시골과 도시의 중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차 안 가지고도 계속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대중교통수단도 되어 있고 그래서 기후는 추워요. 추운데 근데 역마다 달라요. 이번 겨울은 알바니가 더 춥고 눈이 되게 많이 왔었고 근데 그 전 겨울은 서울이 더 추웠고요. 근데 서울은 조금 더 비슷한데 눈이 오면 엄청 무섭게 많이 오는 거 그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비슷해요. 네, 한국인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학생 비율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인 학생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한국인이 너무 많았어요. 한 30명 정도 저희 기수가 한 30명이면 거기에서 한국인은 한 7명이 되고 중국인이 오히려 3명. 그리고 다른 인터내셔널 학생 뭐 카메룬, 베트남 이런 아이들 뭐 5명 있었고 그 외에 한 15명 미국인이었고요. 반정도 미국인. 네네네네. 네.
때 네. 뭐 종합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논문을 쓰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는요, 종합시험 없었고요. 그 리서치 페이퍼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서치 페이퍼가 실제로 뭐 어디 데이터를 실제로 얻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연구 계획서 정도를 내면 되거든요. 네. 네, 수월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때. 네? 몇 장 정도 분량이에요? 5장? 네. 수월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지금 아이들 둘 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 거고 네. 호주를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래저래 나이도 있고 네. 좀 안전한 것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하다가 네. 저는 아직 MA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딱히 이름이나 이런 것보다는 MA 과정 때문에 가는 거고 네. 겸사겸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비용이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저는 지금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북으로 방향을 틀게 되신 네. 물론 뭐 나이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 뭐 배경도 차이가 있겠지만 네. 가장 결정적으로 턴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저도 결국에 비용이었어요. 생활비가 시드니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그 비싼 걸 비해서 알바니는 좀 더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교육 커리큘럼 같은 건 저는 시드니나 맥콜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를 가는 거 어쨌든 뉴욕 주립대학교 그 이름 때문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수업에 뭐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는 그냥 괜찮을까요? 100에서 치면 한 80. 20은 뭐냐면요. 저희 담당 교수님이 티솔 해주실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수업은 물론 다양한 교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한건희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정서가 살짝 별로 안 맞고 그분이 너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를 너무 좋아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레퍼런스 레터나 그런 거 부탁하면 그 원어민들한테는 거기 미국인들한테 되게 호의적인 반면에 그분도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약간 거기는 열등감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들어요. 네, 그런 반면에 우리 네이티브한테는 조금 이렇게 열애를 시키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식이 좀 깎이는데 나머지는 다양한 수업 들을 수 있어서 심리학과 연결된 거, 언어학과 연결된 거, 교육학과 연결된 거 다양한 거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제 학부를 네. 생각해서 네. 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차가 없이는 힘들죠. 네, 차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겨울에 네. 그러니까 눈이 많고 이러는데 네. 뭐 이렇게 운전하기가 네. 이러지. 한국보다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에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눈을 굉장히 빨리 잘 치워요. 눈을 빨리 잘 치우고 그 차도 거기에 그라지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네. 뭐 차 놓쳐야 되는 거 그런 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전 같은 거. 안전, 치안이요? 치안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뭐 총기가 뭐 걱정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되고 밤늦게 안 다니면 되니까 네, 괜찮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으로 쉽게 잘 네, 2시간 반, 3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자주는 생각보다 못 갔는데 가려고 하면 어렵게는 안 갈 수 있는 곳이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학기 중에도 마지막 학기 좀 널널하게 써드리면 충분히 가질 수 있긴 해요. 수업 시간 외에 알바나 그런 걸 하고 싶잖아요. 네. 그 정도의 과제량과 수업량이 될까요?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는 질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SMU 공부할 때랑 제가 한국에서 학부는 생명공학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지 가서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제가 다니는 곳이 그렇게 막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 뉴욕 주립대학교 그 주 안에서 공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학비 부담 때문에 또 오는 미국인들이 있는 곳이 뭔가 경제하는 데는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비 같은 거나 그런 거 네, 파트타임 하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때 학생 비율이 선생님 교수님께서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조금 후원견이 있으셨잖아요. 네. 네이티브 스피커가 많았어요. 한 50%는 그래도 네이티브였어요. 네, 미국인들이고 그 외에 총 같이 수업 듣게 되는 인원이 그게 어떤 수업을
분야에 따라서 근데 티수에만 해당되는 학생들이 보면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롱디스턴스로 아까 네. UMBC 말씀하신 것처럼 롱디스턴스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기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6학점 남겨놨을 때 그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UMBC처럼 잘 됐잖아요.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있는데 1년 정도는 거기 거기에 캠퍼스에서 공부하셨으면 나머지는 밖에서 한국에서 들으실 수 있을 때. 리서치 페이퍼도 그러면 한국에서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온라인 과정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미국에 있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들었었어요. 좀 내용이 프랙티컬한 거랑 이론적인 거랑 일단 중간 정도 같아요. 그 34학점은 다 theory 베이스고요. 저희가 프랙티컬을 해서 3학점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2학기 동안, 그러니까 1.5학기씩 한 학기씩 하는 거죠. 2학기 동안 저희 캠퍼스에서 ESL 클래스를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수업을 한 학기에 3번, 4번.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3학점을 줘요. 그렇게 해서 2학기 하면 네, 2학기를 하면 3학점이 되는 거 그러면 프랙티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전에 이제 학점을 다 컴플리트 했으면 네. 그 프랙티컴 그 하나만 마지막 학기에 남긴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나요? 추가 크레딧을 신청을 안 하고 마지막 그러면은 다 마무리하시고 1년 동안 프랙티컴만 1.5 이렇게 되는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1년 동안 첫 학기는 풀타임으로 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신청 안 하고 네, 가능해요. 네, 첫 학기는 12학점 중에서 9학점만 들어도 괜찮고요. 마지막 학기는 남은 거. 그래서 3학점, 1.5 그거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과목 아니고 프랙티컬로 사실은 이제 한 학기인데 한 학기가 남은 그것만 네, 상관없어요.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청할 때 프랙티컴을 제가 2학기 동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학기 신청을 하면 그게 두 번째 학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나를 더 신청해야 될 수. 네네네. 그거는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이 학교에. 저도 그 케이스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프랙티컴은 거의 그렇게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그렇게 두 학기를 거의 하나요? 아니면 언제 하는지? 프랙티컴이 첫 번째가 가을 학기 열려요. 그래서 가을 봄학기 이렇게 되지 봄